3년 일했는데 내일부터 나오지 마.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이야기는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이 겪고 있을 이야기입니다. 3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음 계약은 안 됩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들은 한 여성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만약 내가 그 당사자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것 같으세요? 2019년 3월 인천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의 29살의 김소희 씨가 첫 출근을 합니다. 계약 조건은 1년짜리 기간제 계약직이었어요. 간호학과를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정규직 간호사는 될 수 없었지만 소희 씨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바로 면접 자리에서 부서장이 직접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그 말이 소희 씨에게는 일종의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0년 2월 계약 만료 한 달을 앞두고 소희 씨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부서장을 찾아갔어요. 계약 갱신되는 거죠? 부서장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소희 씨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 며칠 뒤 인사팀에서 새 계약서가 날아왔습니다. 2020년 3월부터 1년 조건은 동일했어요. 2021년에는 연락조차 먼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월 중순이 되자 인사팀에서 자동으로 계약서가 왔거든요. 소희 씨는 이 병원의 준정규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요. 월급은 210만 원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동료들과의 관계는 좋았고 3년 차가 되면서 업무 숙련도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환자들은 소희쌤을 찾았고 신입 간호조무사들은 그녀에게 업무를 배웠어요. 그런데 2022년 1월 17일 병원의 새 간호부장이 부임합니다. 그는 첫날 전 직원 회의에서 비정규직 축소를 언급했어요. 소희 씨는 불안했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는 3년이나 일했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2월 3일 부서장이 그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미안한데 이번에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 같아. 위에서 방침이 바뀌었어. 소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부서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소희 씨 일은 잘해. 근데 위에서 3년 이상 계약직은 정규직 전환하거나 계약 종료하래. 정규직 전환 인원은 한정돼 있고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 우선이라. 단지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3년을 일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소희 씨는 그날 병가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월 28일 마지막 근무일이었어요. 인사팀은 이것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연 종료라고 불렀습니다. 퇴직금 630만 원과 함께 감사패 하나를 받았어요. 3년간 수고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감사패였습니다. 감사하면 왜 내보내냐고 소희 씨는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계약서에 1년이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1년 뒤에 내보낼 수 있는 걸까요? 법적으로 표현하면 갱신 기대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매년 아무 문제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돼 왔다면 근로자는 올해도 당연히 갱신되겠지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기대를 법이 보호해줘야 하느냐?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약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판결이 왜 중요한지 이제 느껴지시죠? 원고 김소희 씨 입장부터 들어볼게요. 소희 씨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갱신이 거부된 적이 없었다고요. 매년 계약 만료 전에 자동으로 새 계약서가 날아왔고 업무 평가는 항상 양호했으며 징계나 문제 제기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간호조무사라는 업무 자체가 병원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예요. 정규직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3년을 그렇게 일했는데
또 갑자기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내보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기간제법이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이런 장기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것 아니겠냐고도 했어요. 반면 병원 측 입장도 들어볼게요. 병원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1년 기간제라고 명시돼 있었고 소희 씨 본인도 서명했다는 거예요. 매년 갱신 여부를 검토한다는 조항도 있었고 자동으로 갱신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좋은 방향의 경영 판단 아니냐고도 했어요.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도 합리적인 기준이지 차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약직인데 무슨 해고냐? 계약이 끝난 것뿐이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김소희 씨가 옳은지 아니면 병원 측의 주장이 맞는지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께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자, 그럼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원고 김소희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단, 일부 승소였어요. 재판부는 먼저 형식상으로는 기간제 계약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을 들여다봤어요. 3년간 한 번도 갱신이 거부된 적 없고 매년 계약 만료 전 자동으로 새 계약서가 발송됐으며 업무 평가는 일관되게 양호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어요. 기간제 계약이라도 반복 갱신이 이루어졌고 업무가 상시 지속적이었다면 근로자에게 계속 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깨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병원 측의 이유가 정당했을까요? 재판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비정규직 축소라는 추상적인 경영 방침이 소희 씨 개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간호사 면허 유무는 채용할 때부터 병원이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요. 3년을 같이 일하다가 갑자기 그것을 이유로 내보내는 건 부당하다고 본 겁니다. 다만 복직 명령 대신 금전 보상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1년 이상 시간이 지났고 소희 씨도 새 직장을 구한 상황을 고려한 거예요. 재판부는 병원의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1,680만 원에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한 총 2,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말미에 이렇게 적었어요. 기간제 근로자도 반복 갱신을 통해 사실상 계속 근무해 왔다면 그 신뢰와 기대는 보호받아야 한다. 소희 씨에게는 3년의 시간을 법원이 인정해준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계약서에 기간이 적혀 있더라도 반복해서 갱신돼 왔다면 여러분에게도 법적인 보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계약서, 갱신 기록, 업무 평가서, 문자와 이메일 같은 의사소통 내역을 꼭 보관해 두세요. 증거가 있어야 싸울 수 있거든요. 또 하나,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을 때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를 찾아가면 나도 모르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 것 같으세요? 소희 씨에게 복직까지 명령했을까요? 아니면 금전 보상으로 마무리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버딩미를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계약직, 정규직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